최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으로 대중국 견제 포위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진행한 미국은 일본에 비해 첨단 기술의 강점을 보이는 한국과는 반도체와 기술 동맹을 비롯해 이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군사동맹에서도 일본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며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을 상당히 늘려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며 일본이 많은 권한을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며 미국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G7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월권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정상회담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G7 국가들조차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G7 회담 월권의 G7 국가들항해 서한 역사 지우기 비판.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G7 정상회담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일본의 월권 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차라리 한국의 핵무장이 더 현실적이고 나은 데 아니라며 한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해외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문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패권 유지와 안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동유럽 국가들의 국경지대가 러시아와 더욱더 많이 맞닿게 되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유럽 내 러시아 영향력을 키워주게 되며 안보 능력과 에너지 패권 등 중요한 요소들을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럽은 러시아와 더욱 많은 국경지대를 접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국방비를 계산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수천억 원의 방어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싸게 먹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사회 군사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의 수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 놓은 미국 역시 장기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한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며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일본과 러시아는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인 쿠릴 열도 4개의 섬은 일본 열도 머리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 측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자산들이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본토를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일본은 광범위한 러시아 영토를 전부 사정권 안에 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역시 지구 반대편에 있기에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만 손해를 보게 되는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힘을 빼놓고 일본의 수건이던 북방 영토를 회복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국제 여론전을 동원하여 야망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당국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진취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는 것은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 표명의 바이든 지지한다. 답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 일본이 진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 열도는 매우 들뜬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국가로 이루어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러시아를 제외시키고 일본이 진출한다면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이전과는 달라질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본 지지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별 효력이 없는 일본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미일 정상은 회담 도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하는 러시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며 이후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최종적인 목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이 말로만 지지한다고 해서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국가 태생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파병과 경제 제재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들의 공통점은 2차 대전 승전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의 안보리를 잇게 한 전범국으로 상임이사국에 참여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에 앞서 말한 5개 국가 이외의 일본을 포함시키기 위해선 사실상의 헌법인 유엔 헌장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선 193개 회원국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들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존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국, 러시아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의 가입을 찬성한다고 해도 자신의 영향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의 가입을 승인할 리가 만무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범국이라는 국가 태생적인 한계와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으로 인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저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일본과 독일 등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국가들로 인해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이 탄생했습니다. 즉 유엔은 생겨난 목적 자체가 그 당시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와서 일본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일본 당국은 선을 넘는 결정을 하며 지칠 선진국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은 내년도 지칠 정상회담 개최 지역으로 세계 최초 피폭지인 히로시마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일본 자신들과 같은 피해국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일본 스스로를 일종의 피해국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피해국가 아니다. 정상회담 개최지의 지칠국가항에 서한 여기에 과거 일본과 적대적 위치에 있었던 지칠국가들이 일제히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피폭지역이 일본에 생긴 이유는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일본의 태평양 침공이 원인이며 이 당시 일본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은 정식적인 군대를 보유하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침략국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피해 당사국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칠 정상회담 개최 지역 선정에 정치적 의도 없어 지칠 국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불행이 없도록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히로시마를 개최 지역을 정한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있기 직전에 미일 정상회담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미국이 일본의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이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칠 정상회담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칠 선진국들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느니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게 낫다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국가적인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어 핵무장을 통한 강력한 힘을 누구보다 평화적으로 사용할 만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으로 플루토늄을 추출 가능한 제처리 물질이 있는 국가이기에 안와티 단기간에 4,300기 핵탄두 제조 가능 역량 있어 마음만 먹으면 4,300기의 핵탄두를 단기간에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전략무기가 부족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 제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토비 돌턴 카네기 핵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큰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연쇄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토비 돌턴 국장은 친중적인 입장을 내놓던 인물로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쪽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은 전략자산들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모든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된 한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과 동시에 과거 최대 사거리를 뛰어넘는 현무 계열의 미사일을 공개하며 한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미 지침이 사라지기 전부터 비밀스러운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을 지킬 수 있는 전략자산들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이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많은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는 일본이 무리수를 남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지칠 국가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